오늘 오후부터 우리나라는 이란산 석유를 수입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의 이란산 석유 수입 금지의 면제 조치가 만료됐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국내 업체들은 원유와 초경질유를 중심으로 이란산 석유를 수입해 왔는데요. 이란산 석유 공급이 막히면서 기업에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휘발유 가격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죠.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박현도 HK 연구교수, 중앙대 경영학부 위정현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박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이제 오늘 오후 1시면 이제 이란산 원유 제재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 좀 이란이 강공으로 부딪히는 느낌인데 그동안 미국과 이란의 대치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좀 흘러왔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란의 그 핵 개발 의혹이 2000년대 초반에 불거지면서요. 네.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그 이란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시작합니다. 핵을 포기를 하라, 핵 개발을 포기하라 하면서 네. 양쪽이 그 줄다리기를 벌이다가 예.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경제 제재 조치를 하니까 이란도 결국에는 2015년에 이제 국제사회와 이란이 그 서로 포괄적 공동 계획이라는 보통 우리가 JCPOA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 협정을 맺어서 이른바 2015년 7월에 핵 협정을 맺고 제재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과의 상황이 괜찮아지는가 싶었는데 새로 들어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 맺은 것은 이란의 핵 개발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다 하면서 나와 다시 맺지 않으면은 맺을 때까지 내가 이걸 인정하지 않겠다 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핵 협정에서 미국이 탈퇴를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미국이 작년부터 더 강력하게 11월에 이란 경제 제재를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석유 제재죠. 그래서 이제 1차 제재가 시작됐고 그 6개월이 끝나는 게 이제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석유를 못 사오게 하겠다, 막겠다라는 거고요. 네. 8개 국가를 우리가 이제 그중에 한 1개국인데 8개 국가의 석유 수입량을 막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재를 풀어줬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6개월이 끝난 시점에서는 더 이상 해주지 않겠다. 예외는 없다. 네, 그러니까 이란이 석유를 하나도 수출 못하게 막아버리겠다라는 예. 게 미국의 지금 현재 작전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당장 기름값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늘 어제는 기름값이 이제 한 $5 정도 올랐는데요. 네. 미국 재고량 증가가 전해지면서 0.5달러 정도 내렸습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현재 이제 브렌트유로 볼 때는 한 $72 정도. 네. 그리고 이제 텍사스산, 그러니까 WTI라고 부릅니다만 이게 63.6달러 정도. 그래서 0.5% 좀 하락한 상태이고 국내 유가를 보면 지금 계속 상승세입니다. 그래서 국내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유사 가격으로 보면 대개 한 1,392원, 1,400원까지 거의 육박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그 국내 유가도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사태를 좀 보아하니까 미국은 굉장히 강공으로 나오고 있고 이란도 그렇다고 뭐 굽히지 않는 이런 지금 모양새인데 장기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태가. 네, 아무래도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명확하게 이란 쪽에다 밝혔어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네. 내 이름이 들어간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을 다시 하자. 더 포괄적으로. 그거를 하자는 건데 이란 쪽에서는 아니 지금 있는 것도 파괴하고 우리가 아무 제재 그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협정 어긴 것도 없는데 미국이 먼저 나간 거 아니냐. 그래서 이란 쪽에서는 가장 지금 유야하게 나온 발언은 미국이 사과를 하고 다시 그 미국이 했던 거에 대해서 행동을 돌이키면 대화를 해보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서로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있지 그 다시 뭐 협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선까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란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배경, 6가지의 다른 길 정말 가지고 있는 걸까요? 뭐라고 보세요? 현재 이란이 그 6가지까지 들은지 알 수 없는데 이란은 이란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란이 현재 이제 말로는 6가지의 길 또 뭐 새로운 통로가 있다. 우리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네. 이란도 내부적으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에 이제 석유 수출에 대한 금지가 시작이 되면서 네. 이란의 국내 경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물가 상승률이 30%가 넘어가는 뿐만 아니라 이란의 환율이 50% 폭락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래서 이제 저 자료에 이제 쭉 해보니까 이란이 현재 하루 그러니까 이 석유 수출 제재가 시작된 다음에 대략 하루에 100만에서 한 130만 배럴 정도의
수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과거보다는 제재 이전보다는 반으로 줄었는데 거기에서 밀 수출하는 양을 추산하는 게 대략 한 200만 배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6개의 길 이런 이야기들이 일간약 생산량, 그 수출량의 2배가 넘는 게 현재 밀수출되는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란의 르하니 대통령이 우리는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은 남포를 놓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향후에 이란의 얼마만큼 이제 미국의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네. 근데 6가지라고 이렇게 분명히 적시한데는 좀 이유, 뭐 상징적인 의미는 좀 넘어서 구체화된 뭔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지금 뭐 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밀수출의 어떤 길이 6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 이란 미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네. 대체적으로 지난 제재에서 이란이 보여줬던 것을 보면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감시의 눈을 피해서 주변 국가들, 예를 들면 파키스탄이라든지 터키와의 그 석유를 그 파는 방법, 쉽게 말하면 블랙 마켓이죠. 블랙 마켓에서 근데 이란으로서는 굉장히 손해죠. 그냥 시가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네. 팔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란에서는 그 비석유 부분에서 이란 소출을 좀 늘려서 미국의 제재를 피해가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란이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란은 지금 NPT라고 부르는 핵 네.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이제 으름장을 놨단 말이죠. 그러면 NPT 탈퇴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란이 NPT는 탈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 봅니다. 네, 그거는 그냥 그 한마디로 그 겁주기용인 좀, 예, 건가요? 위협용인데요. 이란은 항상 그 국제사회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NPT 체제 안에서 국제사회의 모든 감시를 받으면서 그리고 그 위험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란이 여기서 그 기존의 입장을 바꾼다면은 정말 국제사회에서 또 지탄을 받기 때문에 네.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란의 지금까지 그 외교 기조로 봐서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쉽게 그렇게 NPT를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란의 NPT 탈퇴가 전 세계를 좀 적으로 돌리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란이 그래도 미국과의 사이는 나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란에 대해서 이란이 그래도 핵협정을 잘 지키고 있지 않느냐 네. 우호 세력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물론 우호 세력이 미국의 힘에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란 편을 들면서도 미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우호 세력마저도 완전히 등을 돌리게 하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NPT에서 나가는 게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습니다. 뭐 결국 NPT를 탈퇴한다라는 거는 핵 프로그램을 다시 가동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두 가지 전략이 이란은 네.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이제 박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이란은 만약에 NPT를 탈퇴하면 EU하고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아, 예. EU가 지금 미국의 반기를 들고 뭐 인스텍스인가 하는 결제 새로운 어떤 물물 교환 형식의 결제 시스템도 네네. 구축을 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현재 이란에 대한 동조하는 국가로는 중국과 러시아도 있습니다. 근데 이란이나 EU하고 중국, 러시아 관계가 만약 NPT를 탈퇴하게 되면 깨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즉 중요한 어떤 자기의 어떤 배후의 어떤 지지 국가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탈퇴할 가능성 현재는 굉장히 약하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제 이란은 현재 예를 들어서 NPT는 탈퇴하지 않으면서도 예를 들면 핵 관련된 시설을 재가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든지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이 아니 그 북한의 어떤 김정은이 하고 있는 유사한 전략인데요. 그런 걸 통해서 미국의 어떤 압박을 가하는 이런 전략을 이제 쓸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다면 현재 오히려 이제 NPT를 탈퇴하는 것보다 EU하고 중국, 러시아하고 동맹을 통해서 미국의 균열을 일으키는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이란이 취하고 있는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이란이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도 언급을 했단 말이죠.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항상 뭐 이란과 미국 얘기할 때 호르무즈 해협이 나오는데요. 예. 역시 저는 그것도 역시 그 실질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란이 물론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떠한 군사적 행동을 하면 하겠다라는 말 한마디라든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유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그 이미 페르시아만 안에 미군 그 바레인의 해군 기지가 들어와 있고 미국 5함대가 들어와 있고 네. 그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말 이상의 행동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 당장 이제 오늘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이 안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란에서 원유를 얼마나 좀 들여왔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영향이 그만큼 있을까도 좀 걱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2016년, 17년에 이란에 대한 어떤 제재가 풀렸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제 순위를 보게 되면 네. 이란 어떤 그 수입한 순위를 보게 되면 2015년 즉 제재를 하고 있을 시점에서는 7위에 한국이 그 정도 이제 7위라는 건 우리나라가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를 국가 중에서 쭉 7번째. 늘어났을 때 7번째다. 예. 근데 그게 2016년에는 4위, 2017년에는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점점 양이 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근데 2018년에 제재가 시작되면서 다시 7위로 떨어졌고요. 네. 작년 올해 1월에는 11위로 떨어져 2.1%까지 떨어졌습니다. 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제재가 시작되면서 이란산 어떤 원유는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 추세는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거의 이번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0%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란산 원유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뭐 초경질 원유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이게 우리 산업에서 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사실 초경질 원유라고 하면 좀 생소하니까. 초경질 원유가 이제 이란산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나프타,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화학의 모든 어떤 제품의 기초가 되는 원료가 그러니까 원유에서 나프타를 만들고 나프타로 석유화학 제품을 이제 만드는 네. 온갖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스틱 제품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어떤 부품을 기본이 만드는데 되는 기본이 되는 네. 거니까 이게 그 석유의 뭐 쌀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산업의 쌀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만 네네. 이제 그게 나프타가 추출되는 그러니까 가성비라고 부르는 효율성입니다만 그게 이란산의 초경질 원유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란이 또 자국의 어떤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다른 어떤 톤당 가격이 대략 많게는 5불, 뭐 적게는 한 1불 뭐 이렇게 쌉니다. 아. 그러니까 싸고 품질이 좋은 거죠. 가성비가 좋다는 예, 거예요. 가성비가 좋은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근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초경질 원유의 국내 수입량의 절반 정도를 이란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걸 이제 어떻게 좀 대체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이제 이슈가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카타르라든지 이런 나라의 어떤 초경질 원유를 수입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아까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셨던 네. 그 호르무즈 해협의 이슈가 있는데 그걸 막으면 이게 또 못 들어오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정한 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 다변화를 해도 불안정한 걸 맞는데 근데 이제 놀랍게도 굉장히 재밌는 게 최근에 어떤 이런 초경질 원유를 이란을 막으려고 하니까 미국산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란산 석유는 줄어들고 있는데 그 틈을 미국산이 메우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란을 누르고 미국이 야 우리 거 사 이런 형태의 지금 추이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야 이란산 사지 말고 미국산 우리 거 사라. 사라고 한편으로는 뒤에서 딜을 하고 앞에서는 뭐 이란의 핵 협정 이런 것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근데 본질은 결국 장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 앞서서 뭐 짚어 주셨다시피 그 이란산 초경질유 경질, 네. 중에서 우리나라 수입하는 그 초경질유 가운데 50%가량이 이란산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 초경질유를 사용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분명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어떤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하나토탈 뭐 이런 기업들이 예. 있습니다만 이란산 이제 경유 이거 초경질 원유로 네, 수입을 해가지고 예. 결국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이미 6개월 전에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치명적인 치명상을 입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유를 수입하지 않고 즉 초경질 원유를 수입하지 않고 중간 제품 나프타를 수입하려는 이런 어떤 다변화를 해치 전략, 그러니까 리스크 해치를 하는 점이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당장 뭐 가격이 폭등하거나 이렇지 않고 6개월 동안 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당장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코스트가 상승하는 원가 상승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카타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어떤 초경질 원유라는 게 결국 나프타의 함량이 떨어지는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높은 가격에 초경질 원유를 도입해야 된다는 문제와 더불어서 직접 생산이 아니라 중간재를 수입을 해야 되는 부담 이 두 가지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위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교수님 수출을 하는 기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란 시장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기업들이 이란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나요? 사실 우리가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석유 네. 개발이라든지 그런데 뭐 현대 자동차도 많이 팔리고 있고요.
100세까지는 거의 뭐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 다 장악하겠다 하고 있다고 말을 그 해도 정도인가요? 과언이 아닙니다. 삼성과 LG가 다 그 장악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제재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뭐 다 빠져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 사무실들이 연락 사무실 정도만 남겨주고 다 빠져나오고 있고, 그 대신 이제 이란 쪽에 언제든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그 준비만 하고 있는 상태고요. 대기업들은 다 빠져나왔고 이제 조그만 기업들, 아니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중소업체들. 네, 중소업체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대금 결제가 문제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미수금 문제가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이란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불행히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뭐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가 중소기업들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 경영 안전자금을 주겠다,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효과를 보일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란 석유 제재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석유를 사오고 우리가 그 대금을 국내에 있는 우리 은행에 원화로 챙겨주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 돈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제재 위반이냐 아니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오바마 행정부 때의 상황과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네요. 트럼프 행정부는 그 한국을 이해한다 하면서도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큰 목표, 이란에 대한 제재 압박을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조금의 그 여유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네. 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펙한테 원유 증산해라 이 압박 아닌 압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떨까요? 오펙이 원유 증산을 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결국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증산을 네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현재 하루 생산량이 1,000만 배럴 정도 1000만 되고 배럴이요?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펙 중에서 가장 큰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란이 줄어드는 제재로 인해서 현재 하루 생산량가 제가 100만 배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만 배럴을 사우디아라비아 등등에서 좀 메울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오펙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냐면 작년 2018년에 제재가 시작이 되면서 그들은 이제 예외 조치를 주지 않고 바로 제재를 가할 걸로 예상을 했고, 미국도 그런 식의 어떤 약속을 했었는데, 근데 진짜 예외 규정을 두면서 증산을 한 결과 가격이 떨어져 버리는, 오히려 가격이 폭락했던 그때 2018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의 입장은, 지금 러시아와 사우디 입장 양쪽이 동일합니다만 상황을 지켜보겠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오펙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증산을 하는 게 아니고 내버려 두면 가격이 올라가는. 그럼 오히려 그들에게는 이익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섣불리 2018년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믿고 증산을 했다가 한번 뜨거워 되었기 때문에 네. 가격이 떨어지는 오히려 그런 어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가격이 올라가면 약간 증산을 하고,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면 더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는. 수위 조절을 하겠다는 거네요. 이미 한번 과거에 경험해서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당장 증산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닐 걸로 보고, 러시아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같이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란의 생산량이 100만 배럴까지 수출량이 줄어 있는 상태고, 어차피 뭐 밀무역은 뭐 그대로 이제 밀수출은 그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본다면 100만 배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증산 뭐 이런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당장 오늘 오후 1시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이 금지가 됩니다. 관련해서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위정현 교수, 박현도 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